100세 시대라지만 890에 거의 다 가더라고요. 너무 노후 대책한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다 쓰지도 못하고 아둥바둥하다가 어느 날 안 보여요. 현대 사회에서 노후 준비는 누구에게나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았습니다. 100세 시대라고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8090세에 대부분 세상을 떠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 대책을 위해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일생 동안 열심히 모아둔 돈을 다 쓰지도 못하고 병상에 누워 있거나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사례를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직시하고 돈을 위한 삶보다는 삶을 위한 돈을 모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후 자금 때문에 목동 아파트 처분, 쌍문동으로 밀려난 퇴직자의 생존기라는 주제로 한 정보를 기반으로 노후 대책에 지나치게 매달리는 것이 실제로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때로는 과도한 걱정이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노후 준비와 관련해 어떻게 균형을 맞추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보다 현실적이고 긍정적인 접근법을 고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동에서 쌍문동으로 밀려난 퇴직자의 이야기. 많은 중장년층이 은퇴 후 자신의 삶을 재정적으로 안정되게 유지하기 위해 주거지를 이전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중 한 사례로 목동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도봉구 쌍문동으로 이사한 60대 퇴직자 김 씨의 이야기를 소개하려 합니다. 김 씨는 목동에서 30년 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들도 모두 목동에서 성장했고 가족 모두가 이 지역에서의 삶에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가 퇴직한 후 갑작스럽게 줄어든 수입과 증가하는 생활비로 인해 재정적 압박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매달 나가는 유지비, 관리비, 그리고 예상보다 빠르게 불어나는 노후 의료비는 김 씨가 예상하지 못했던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목동 아파트를 팔고 비교적 저렴한 주거지를 찾아 도봉구 쌍문동으로 이사를 한 것입니다. 이사는 재정적인 여유를 찾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김 씨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선택은 아니었다고 회상합니다. 그에게 목동은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라 인생의 큰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후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절박한 필요성에 김 씨는 결국 자신의 보금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례 1. 과도한 노후 대책의 함정. 첫 번째 사례는 김 씨처럼 퇴직 후 재정적 압박을 느껴 자신의 주거지를 포기해야만 했던 경우입니다. 김 씨의 상황을 보면 그는 사실상 건강하고 활발하게 인생을 살 수 있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노후 자금에 신경을 쓰며 불안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목동 아파트라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다가 결국 더 저렴한 곳으로 이사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김 씨의 삶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 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노후 자금에 지나치게 매달려 현재의 삶을 희생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노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현재의 삶을 너무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과연 그 대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례 2. 건강보다 돈에 집착했던 어 씨의 사례. 두 번째 사례는 은퇴 후 건강을 소홀히 했던 어 씨의 이야기입니다. 어 씨는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노후 자금에 대한 걱정을 했습니다. 그는 평생 모은 돈을 아껴서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생각에 지나치게 돈을 아끼며 살았고 건강검진이나 병원 진료를 받을 때도 항상 비용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75세가 되던 해 어 씨는 심각한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평소 작은 증상을 무시하고 치료 비용을 아끼기 위해 병원을 자주 가지 않았던 것이 결국 큰 병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제서야 어 씨는 자신의 삶에서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모아둔 노후 자금의 대부분을 병원비로 사용하게 되었고 이후에는 경제적 여유도 건강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어 씨의 사례는 노후 준비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례 3. 여행을 즐기며 행복한 노후를 보낸 B 씨. 세 번째 사례는 반대로
노후 자금을 위해 현재의 행복을 포기하지 않은 B씨의 이야기입니다. B씨는 65세에 은퇴한 후 남은 여생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던 중 자녀들의 독립을 지원하면서도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지나치게 노후 자금을 모으거나 재산을 물려주는 것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여행과 취미생활을 즐기며 지냈습니다. B씨는 매년 여행을 다니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며 활발한 노후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노후 생활비는 절대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매 순간 자신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하는 방법도 중요하다고 말하며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철학을 전했습니다. B씨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른 시각을 제공합니다. 돈을 아껴 모으는 것만이 노후 준비의 전부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행복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진정한 노후 준비일지도 모릅니다. 균형 잡힌 노후 준비의 중요성. 사례에서 보았듯이 노후 자금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현재와 미래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노후 대비는 필수적이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삶의 질을 포기하거나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건강과 행복을 중심으로 자신에게 맞는 노후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씨가 목동 아파트를 처분하고 쌍문동으로 이사한 사례처럼 필요에 의해 삶의 일부를 포기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과연 가장 바람직한 선택인지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가 실제로 100세까지 살 확률이 높지 않은 만큼 인생의 후반을 준비하는 데 있어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일 것입니다. 따라서 노후 준비를 하면서도 그 준비가 우리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삶을 위한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노후 준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실현 가능한 노후 대비 전략. 100세 시대라는 말이 흔히 들리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많은 사람들이 8090세를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노후 대비를 위해 애쓰는 건 중요하지만 정작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돈을 다 쓰기도 전에 떠나는 경우가 많죠. 지나치게 노후 자금에 얽매여 현재의 삶을 희생하는 것이 과연 의미 있는 일일까요? 오늘은 노후 준비에 있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실현 가능한 방법들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너무 먼 미래를 걱정하다 현재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스트레스를 덜면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실적인 노후 자금 목표를 세우세요. 노후 준비를 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막연히 큰 돈을 생각합니다. 얼마는 있어야 된다. 100세까지 버틸 자금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 100세까지 살지 않으며 더 중요한 것은 돈을 얼마나 모으느냐가 아니라 내 생활에 맞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김씨의 사례를 다시 생각해보죠. 김씨는 목동에서 오랜 시간 살았지만 퇴직 후 수입이 줄자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목동 아파트를 팔고 비교적 저렴한 쌍문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김씨는 아파트를 팔아 여유 자금을 확보했지만 결국 그곳에서의 삶의 질은 떨어졌습니다. 너무 큰 주거 비용을 감당하려다 오히려 스트레스만 더해졌기 때문이죠. 김씨처럼 내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현실적으로 추산하고 그에 맞춰 계획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노후 생활비를 추산할 때 연간 지출을 바탕으로 2530년 정도의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말합니다. 무작정 큰 금액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실제로 내가 어떻게 생활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자산 분산과 소득 다변화가 핵심. 노후 자금 마련에 있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산을 한 곳에만 집중하지 않고 분산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집을 매도하거나 더 작은 집으로 옮겨서 그 차익을 자산으로 돌리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돈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첫째, 너무 큰 집을 유지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면 작은 집으로 이전하거나 월세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엔 은퇴 후 공유주택이나
쉐어하우스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뒤 큰 집을 유지하기보다 필요에 따라 작은 집으로 옮기고 남은 자산을 다른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둘째, 소득 다변화를 통해 퇴직 후에도 일정한 수입원을 유지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김 씨의 경우처럼 퇴직 후 아파트 매각을 통해 목돈을 마련한 것만으로는 안정적인 수입원이 되지 않습니다. 일례로 퇴직 후 소규모 투자, 취미를 살린 자영업 혹은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면 자산의 빠른 소진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나친 절약보다는 건강과 행복에 투자하세요. 노후를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절약을 우선시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절약이 오히려 삶의 질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어 씨의 사례처럼 지나치게 돈을 아끼려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퇴 후 사람들에게 가장 큰 비용이 되는 것이 바로 의료비입니다. 건강을 소홀히 하면 병원비로 인해 더 많은 자산을 소비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노후 자금을 준비할 때는 무엇보다도 건강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이나 식생활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의료비를 절감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지나친 절약보다는 행복을 위한 소비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B 씨의 사례처럼 은퇴 후 여행을 다니거나 새로운 취미를 즐기며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은 정신적, 육체적 건강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노후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고민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사회적 관계와 정서적 준비도 필수. 재정적인 준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정서적인 준비입니다.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입니다. 직장을 떠나면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정서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김 씨의 경우에도 목동을 떠나 쌍문동으로 이사하면서 생활비는 줄였지만 익숙한 사회적 관계와 커뮤니티를 떠나는 것이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도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원봉사, 동호회 활동 혹은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찾아서 꾸준히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은퇴 후의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유연한 사고를 가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은퇴는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경제적인 준비는 물론이지만 그와 함께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들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한 노후 준비입니다.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작은 도전들을 통해 은퇴 후에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집중하세요. 노후 준비는 결국 삶의 질을 높이는 준비입니다. 단순히 100세까지 살 것이라는 전제로 무작정 큰 돈을 모으기보다는 현실적인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건강과 행복을 우선으로 하고 여유 있게 살아가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너무 먼 미래만 걱정하다가 현재의 삶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내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해보는 것이 행복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드리면 노후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8090세에 이르러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가 너무 먼 미래만을 걱정하고 지나치게 돈을 모으는 데 집중하면 정작 중요한 현재의 삶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첫째,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세요. 무작정 큰 금액을 모으려 하기보다는 내 생활에 맞는 목표를 세우고 그에 따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동 아파트를 처분하고 쌍문동으로 이사한 김 씨처럼 지나치게 큰 주거 비용을 감당하려다 오히려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자산을 분산하고 소득을 다변화하세요.
한 가지 자산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투자나 소득 창출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월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집을 구하거나 은퇴 후에도 소규모 투자를 통해 소득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셋째, 건강과 행복에 투자하세요. 지나친 절약으로 건강을 해치는 것보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투자와 적당한 소비가 더 중요합니다.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건강 관리가 필수적이며 자신에게 행복을 주는 소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넷째, 사회적 관계와 정서적 준비도 필수입니다. 은퇴 후 경제적 준비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삶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원봉사나 동호회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은퇴 후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유연한 사고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 보다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한 질문입니다. 노후 준비는 현재의 삶과 미래의 행복을 위한 것이지 돈에만 얽매인 준비는 우리 삶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현실적인 계획과 균형 잡힌 준비가 필수적입니다.